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시장이 진짜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었고요. 20년물 국채 금리도 뭐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 입찰이 있었는데요. 5.07%에 마무리가 됐고 달러 약세는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고 코인 날아가고 있고 금 다시 가고 있고 자, 영민 매니저, 네. 저금리와 달러 약세, 약달러.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약달러만 성공하면 뭐합니까? 지금 금리가 하늘 높은 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지금 미 국채 위상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무디스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사실 이런 상황을 이제 우려했던 건데 의외로 이제 주식시장은 주 초반에 미국 증시 굉장히 좀 잘 무덤덤. 버텼는데 이제 국채금리 입찰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좀 네. 관문이었는데 20년물 이제 입찰이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입찰 금리만 놓고 보면 직전 입찰이 이제 4.6%대였는데 지금 5%가 넘어버렸으니까 40bp가 넘게 이제 뛰어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입찰 자체가 부진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네. 올라가는 건 이제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이게 2023년 10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맞습니다. 경신한 상황이고 간밤에 미국의 뭐 빅스 공포지수라고 불리잖아요. 15%가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주식시장도 이제 좀 요동을 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채권 자경단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사실 3, 4월 달에는 자경단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네. 판별이 됐죠. 네. 미국 국채 보유 압도적인 이제 1위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3위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채권을 많이 팔았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계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을 좀 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았다가도 다시 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채권 비중을 오랜 시간 동안 네. 유지를 하는데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수익률을 이제 추종하는 이제 또 세력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거꾸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아무리 금리를 많이 받더라도 가격이 나중에 폭락을 그럼요. 해버리면 네. 수익률에는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하는 게 모양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연준의 그냥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사실 무디스의 이제 신용평가 등급 하향 조정으로 네. 사실 6월, 7월 달에도 금리 인하 안 한다. 뭐 이런 기류가 지금 조금 네.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경제 지표 발표들이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이제 당장 5월 달 고용 보고서도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소매 판매 지표 그다음에 물가 지표들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간밤에 지금 소매 판매 전문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다 그냥 쇼크였거든요. 주가도 다 5, 6% 이상 다 급락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사태를 교통 정리할 수 있는 키는 결국 파월 의장이 쥐고 있고 금리 인하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채권 금리의 또 요동 요게 이제 당분간 특히 남아 있는 이번 주 이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대응을 할 때는 가장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금리 급등이 왜 위험한가? 또 앞서 얘기했던 채권 자경단은 또 뭔가 이렇게 하실 텐데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국가 부채가 무려 36조 달러, 5경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또 감세를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아니죠. 미국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또 감세를 하네. 근데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일명 채권 자경단.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 국채를 파니까 가격은 떨어지겠고요. 금리는 다시 폭등하고 있고. 이건 트럼프의 계획에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그럼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금리를 낮출까요? 앞서 이제 금리 인하, 연준 네. 압박도 있고 시장에서는 100년 무이자 국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인데 맞습니다. 뭐 약달러는 만들었다 쳐도 이 저금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게 일단 저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당분간은 계속 네, 이제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 이제 계속 푼다? 압박할 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도 음. 사실상 계속해서 연준을 사실 독립 기관인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달러 약세는 어느 정도 좀 소중의 목적을 달성한 네, 것 한것 같아요.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만 이제 안정을 예. 찾으면 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이제 계속가는 어떤 강력하게 압박을 스트롱맨으로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도 사실 이제 급격한 어떤 이제 금리 인하와 또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한 어떤 부분들은 시장도 또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실마리를 네. 좀 풀어 나갈지가 일단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관건이다. 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최근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이미 저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월 안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 미국 경제가 약간은 좀 균열 조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예. 나와주고 있고 지난번에 GDP도 역성장이 나와줬고 그러니까요. 예방 차원으로도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떤 추진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사실 올해 어떤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연 말에 하던 아니면 지금 7월에 하던 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크게 환호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국채 금리 어떤 쇼크로 인해서 실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사실 약간의 좀 시장은 하락의 빌미를 좀 찾고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S&P가 지금 뭐 7거래일째 연속 상승 흐름이 나졌고 실제로 이제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한 날에도 오히려 상승 흐름이 네. 나와줬잖아요. 네. 그때도 뭐 36년 그 국채 금리가 뭐 5%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빠르게 안정을 찾았는데 어차피 국채 금리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급변동이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너무 과도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상태에서 약간의 하락 빌미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이제 5% 돌파를 하면서 약간의 명분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지금 딱 두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 완화와 또 실적으로 또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네. 시장에서 금리 가장 하락이죠. 네 맞습니다. 네. 금리 하락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관세 완화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핵심인데 네. 또 마침 또 이제 내일 또 미국과 일본의 3차 관세 협상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완화 이후에는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국가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제 합의 안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이게 미리 보는 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투짐이 좀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각종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고용도 조금 이제 둔화가 되면은 조금 더 그 빨라질 좋죠. 것 같은데 6월 첫째 주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망가져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네. 가능성도 있는 게 네. 가뜩이나 지금 관세 쇼크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이제 인력을 계속해서 뭐 그 충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도 좀 감안됐을 땐 고용 보고서도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근데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 방금 준호 매니저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정말 뭐 이것저것 좋은 재료들 다 갖다 써가지고 주가를 V자로 이제 네, 부양을 좀 시켜놓은 올려놨대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쨌든 지금 18,000, 19,000 넘어오는 요 과정인데 더 올라갈 만한 이제 재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갈 만한 재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돼버리니까 네. 주가는 이제 흘러내린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채권의 금리라는 건 특히 이제 미 국채, 장기 국채의 이제 금리라는 건 미국 경제 디폴트 가능성을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과연 미국 경제가 정말로 이렇게 뭐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고 네. 5경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 부채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지금 그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를 통화로 쓰고 예. 있는 나라고 언제든지 이제 발권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무조건 네. 찍어낼 수 있는 네.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에 대한 우려 자체가 거의 없고 사실상 1분기 때 뭐 역성장을 일시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관세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나면 미국의 경제도 이제 완만한 이제 성장세가 다시 확인이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국채 금리는 결국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증시가 이제 요동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불안 심리가 이제 가중된 거 그게 이제 예. 결국에는 이제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네. 저는 사실 요 이슈는 며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하루 이틀 좀 시끄럽다가 분명히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또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이 채권 금리의 네.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국채금리 급등한 부분이 있고 국채금리 급등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연준을 좀 네. 압박해서 금리 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어떻게 되든 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트럼프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이거는 국채금리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간밤에요. 역외 환율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1371원입니다. 1371원. 급격한 원화 강세가 나왔고 이유도 찾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약달러와 아시아 통화 강세는 트럼프도 원하는 건데 지금 캐나다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스캇 벤센트 재무장관이 미국과 일본 환율 논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준호 매니저, 이게 보면 이제 기조적으로 달러는 밑으로 밀 것 같아요. 네. 달러 약세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원화 강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는 뭐 급락하기는 했지만 우리 원화 강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요 호재로. 맞습니다. 요런 부분에 이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약간 디커플링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화가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1,470원까지 네. 갔던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까지 지금 안정을 찾다 3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또 이제 상대국 통화들의 어떤 가치가 지금 빠르게 좀 그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원화 강세 또 수혜 기업들이 또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원화 절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다고 하니까 엔화 절상 했으면 원화 절상도 가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이제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앞서서 이제 그 트럼프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달러 관련해서 이제 약세를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조가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뭐 금융주들이 좀 대표적으로 그렇죠.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네. 보고 있고요. 뭐 항공과 정유주, 뭐 조선주까지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한국전력을 외국인이 맞습니다. 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4월, 5월에. 그 안에서 그래도 네.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금융주가 되지 금융주죠. 않을까. 네.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불안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금융주들이 투자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결국에 이제 뭐 증권 또 이제 이번 주에도 김문수 후보도 또 이제 금융감독에 찾아서 결국에 또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어떤 네.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증권주라든지 또 금융지주사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증시 부양책과 또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급변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3주 만에 지금 고점 대비 지금 1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절상이 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또 그리고 좀 시장의 어떤 피난처 역할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또 가장 빠르게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아무래도 성장 섹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융주와 이런 관련 종목들은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는 급등했지만 달러는 무자비하게 약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70원. 거기다가 지금 미일 환율 협상을 했다. 엔화 더 강세, 달러 더 약세. 자, 영민 매니저 오늘 우리 외국인 수급 한번 디커플링, 그러니까 상승 디커플링 한번 기대해 보죠. 지금 금리 때문에 떨고는 있지만 원화 강세가 이 정도라면 오늘 1,360원도 한번 본다면 외국인이 우리를 팔 이유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 4월 달에는 뭐 알게 모르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뭐 TSLL, MBDL, 뭐 그다음에 TQQQ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미국장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미국장 배팅을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0만 달러치 미국 주식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3주 만에 환율이 지금 100원 빠졌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무리 이제 수익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환차선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실 미국 주식이 이제 세금도 내야 되죠. 이 수익에 대해서 20%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원화 강세가 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조 자체가 달러 약세를 이제 또 용인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G7 이제 통화정책 재무장관 회의 이제 통화 회의가 진행이 만약에 좀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환율 협상을 아마 가장 먼저 하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 다 똑같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사실 공통적인 이제 숙제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요 부분부터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이 저는 1,300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대규모의 또 재정 확대 정책이 나올 게 분명하고 6월 달에 뭐 금통이 또 당장 다음 주에 또 뭐 5월, 6월 달에 기준금리 분명히 좀 이창용 총재는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또 강하게 던져놨기 때문에 5월이 만약에 안 된다면 6월 달에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는 펀더멘털 대비 이제 저평가 매력을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급등하고 빅스 공포지수가 막 급등한 게 우리 국내 시장은 오히려 환율 하락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본다면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 중반 이후에는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하면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에너지 진영의 종목들도 막 올라오고 있고 뭐 금융주들도 지금 네. 증권주들 보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이미 워낙 강세 베팅이 한 달 전부터 들어온 상태예요. 외국인 다 했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네. 말씀해줬던 것처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고 네.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분할 관련된 네. 이슈도 있고 온갖 뭐 좋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오히려 약세 흐름일 때가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외우고 시작하시죠. 금리는 급등했으나 원화는 초강세로 좀 빠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 보시고요. 천사의 유용님이 미국장에서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찍었죠. 우리 국장 코인 관료주 기도해도 될까요? 천사의 유용님, 준호 매니저. 네, 이미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다나라는 갭이 10% 이상의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일제히 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젠 안전자산까지도 대처하는 맞아요. 사실상 이제 피난처로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에 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어떤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하나투자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그래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다날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오늘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갭이 막 10에서 또 5%에서 10% 이상 뜬 상태에서 들어가기에는 네. 좀 이제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시세가 분출됐을 때도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 다시 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당분간 또 비트코인 강세도 네.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과 원래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격이 달러였는데 최근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또 국채금리의 어떤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네. 그 안전자산이 결국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도 보시겠고요. 이 뉴스도 저기가 다루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YS 킴님입니다. 만물 박사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관련 삼성그룹주 및 바이넥스 관련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어디 여행 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삼바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정지됐어요. 여러분, 네, 정제가 된 상태고요. 인적 분할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업회사와 에피스 홀딩스 회사로 나누게 된다고 하는데 영민 매니저 인적 분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하고 또 지금 오늘 공시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긴 달라요? 해요. 어제는 네. 이제 삼성바이오 홀딩스를 만들어서 이 홀딩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는 요 구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존속하는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로직스. 그대로인데 분할 신설 회사가 삼성에피스 홀딩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그 외에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총괄하는 네. 회사를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설립하는 안이 이제 오늘 확정이 돼서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일발로 소개해드릴 종목을 네, 네. 이런 이제 모멘텀을 좀 보고 소개를 했는데 너무 부지런하게 지금 새벽부터 네. 공시를 띄워버려가지고 12시까지가 이제 조회 공시 마감 네. 시한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어제 많이 돌았잖아요. 네, 이미 네. 그 종목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에요. 네. 오늘 또 하필 또 우리 예. 앵커님이 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에 우주한 대해서 거. 조금 네. 이따가 이제 작전 네. 쪽에서 네. 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또 재료가 나왔다. 삼성그룹이 최근에 뭔가 그래도 곡간을 좀 푸는 듯한 맞아요. 뭐 오디오 회사도 네. 하나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장 쪽에 공조회사. 이제 회사 인수하고 공조회사도 네. 인수하고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는 찰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또 계열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계열사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이제 신호탄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이긴 합니다만 물산의 최대주주가 또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그룹 계열의 전체적인 어떤 지형을 또 바꿀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주
전반이 어제도 다 좋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미국 FDA에서 실사를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서 실사를 하는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삼성 쪽에서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새로운 의약품을 승인받기 위해서 마지막 실사를 왔구나. 그러면 새로운 신약에 대한 이제 매출이 또 늘어나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니까 바이넥스,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네. 그리고 그 파미셀 네. 이렇게 CMO 사업을 하는 사업들.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이제 급등을 좀 했거든요. 네. 아마 오늘도 9시 반 이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리가 풀리면은 비슷한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세간에서는 이제 삼성은 물적 분할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쪼개면서 삼성이 이제 양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 인적 분할을 한 겁니다. 삼성바이오가 0.66, 그다음에 나머지가 에피스홀딩스. 이제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두 개의 그렇습니다. 주식을 받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로직도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외워뒀는데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도 연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일발은 이 종목이네요. 네. 오늘 일발은 뭐 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들을 몰고 다닌 종목이에요. 네. 삼성물산이라는 종목. 근데 이제 지금 이미 프리마켓에서 7%가 넘게 이제 뜨고 있어서 어제 올랐는데 네, 또 이거 사실 뭐 매수의 관점으로 네.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삼성그룹의 이슈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 전체에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드린다는 측면에서 또 앞서 예고드린 것처럼 작전에서 우리 앵커님이 또 자세하게 좀 네네. 다뤄드릴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우주. 네. 어저께 이제 좀 강조가 네. 됐던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심지어 이제 현대건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도 원전인데 왜 주가가 안 가느냐? 어디에 이제 드디어 네. 삼성물산도 나도 원전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네. 했어요. 실제로 어저께 삼성물산도 이제 대형 플랜트 사업을 많이 수주를 했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원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여기에 이제 딱 그 직격탄을 날린 게 뭐냐면 삼성물산이 미국의 여러분들 지금 세계 최대의 SMR 대표 수혜주 있잖아요. 네. 뉴스케일 파워. 이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저께 막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클래스 A, 클래스 B 주식을 각각 이제 260만 주씩 총 520만 주나 네. 보유를 네. 하고 있다. 이게 지분율로 따지면 거의 한 4% 정도 내외.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앞으로 SMR의 전 세계 가장 최고 대장주가 될 건데 네. 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무려 4%나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니까 네. 삼성물산도 이제 당연히 SMR 수혜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 요게 저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골든돔 막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우주항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조가 많이 됐는데 이 삼성물산이 서울대하고 소위 말해서 스페이스 플랜트 우주 발사대 사업을 이제 또 선점하기 위한 R&D 투자 초기 집행에 나섰다. 예.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삼성물산이 또 이제 우주항공 수혜주도 예, 갑자기요. 된 거예요. 예. 실제로 올 초에 삼성 벤처 투자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위성 스타트업 로프트 오피탈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대요. 네. 어저께 실제로 이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이유가 골든돔이라는 게 결국 방위체계잖아요. 아이언돔을 네, 여러분 네, 많이 네. 들어보셔서 예. 아실 텐데 그걸 이제 우주로 영역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러면서 세트레가이가 어제는 이제 가장 강하게 좋았죠. 움직인 네. 거였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이 또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위성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했다. 이러니까 호재가 이제 막 다 겹쳐가지고 어제 이제 삼성물산이 어제 역대급의 상승 거의 12%가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그 내용 플러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할 이슈, 지배구조 이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아침 7시부터 네. 공시를 통해서 이미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거 이제 공시를 좀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신호탄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같이 겹치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오늘 지금 8% 넘게 또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요 자리에서 따라 붙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지금
최고가 작년 최고가가 15만 원 정도인데 이미 지금 15만 원을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따라 붙긴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재추진 뭐 이런 것들을 나오죠. 다 감안해서 이제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예.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재료들이 우리 시장에 또 다른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강세에 배팅을 해야 된다.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장 전체의 이제 체질도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어쨌든 제가 가격 전략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14만 원에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을 준비를 했는데 이미 15만 원 갔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며칠 있다가 14만 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 1차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 가격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대선도 보면 건설을 뭐 이재명, 김문수 후보 누구도 지금 배격하지를 않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인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규제를 그렇죠. 주택 얘기 안 공급을 더 하고 늘려야 하고 된다는 있거든요. 쪽이기 때문에. 건설 프리까지 넣는다면 원전 네. 건설 우주인데 네. 사지 마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밸류업이나 막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삼성물산이 17만 원을 넘겼었던 적도 있어요. 네. 업황과는 상관없이 그런 지배구조라든지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17만 원까지 주가가 한번 갔기 갔으니까. 때문에. 근데 이제는 지금 삼성물산이 원전에다가 우주에다. 아까 우주항공 네, 쪽도 네, 얘기 드렸죠. 그런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같이 이제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밍상 오늘은 또 오늘은 너무 기다려라. 이게 8%나 네. 갭을 좀 띄우는 거라서 그래도 조금 눌렀을 때 예.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틀간 20%는 좀 심하다. 아무리 네. 좋아도 네.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주가 잠깐 나와가지고요. 네. 세트랙 아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이 자유로의 선봉자 김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유가 유주항공이었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이제 우주항공 쪽에 어떤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골든돔. 뭐 네. 삼성도 이제 우주항공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골든돔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네. 또 AP 위성의 또 개별 이슈로 또 이제 또 아랍에미리트의 또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오랜만에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하나그룹 계열사 안에서 방산, 특히 우주항공 방산 기업 중에서 상승 신고가 랠리가 안 나왔던 기업이 세트랙 아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위성통신 관련된 본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그 위성통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나그룹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전쟁, 또 무인화 관련해서 2028년도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또 저궤도 위성통신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각 국외 또 그리고 이제 민간 우주 발사체 업체들도 계속해서 제2의 어떤 스테링크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주 인터넷 시대가 다시 한번 개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이제 정부 육성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트랙 아이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 못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을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세트랙 아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한번 네. 정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장중에 한 15%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이제 뭐 테마성이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제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뭐 골든돔 프로젝트에도 지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핵심이 결국에 우주항공 또 관련된 발사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결국 올해는 한국판 스타링크와 한국판 스페이스 X에 대한 어떤 이제 얼라이언스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몇 기업 없다. 그래서 결국 세트랙 아이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하나죠. 주주고 네. 하나그룹의 계열사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그룹이 지금 사실상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 그룹이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통신과 인공위성, 위성통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세트랙 아이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여파로 조금 어제 강했던 섹터들이 네.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6만 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 주식이 저럴 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호 매니저가 한화 세트랙 아이다. 예. 뭐 계속 얘기했는데도 좀 한화 시스템에 의해서 못 가다가 맞습니다. 골든돔 하나로 시세를 쫙 빼버리면 참 그렇죠. 주식이 어렵죠.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믿음인가요? 하나그룹이 방산체계 같은 네.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트라이가 어제 좀 수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네. 그동안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신고가 부분에서 매수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야 이제 세트랙 아이가 가치가 좀 이제 증명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뭐 하나만 좀 우주항공. 숨겨놓은 거 있나요, 좀 매니저? 뭐 사실 숨겨져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은 잘 안 가고요. 네. 알려져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이 뭐 알려져 있는 거라도. 잘 네. 가는데 네. 저는 결국에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갈 수밖에 캔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왜냐면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도 공급사고 네. 보잉도 공급사고 미국 현지에 있는 또 이제 국방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요. 나사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네. 블루 오리진 그리고 또 민간 우주항공, 도시망공 모빌리티, 드론까지도 사실 웬만큼 미국의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방산 사업 확장과 또 그리고 이제 민간 우주항공, 스타링크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기업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 저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초합금 뭐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합금과 원소재, 네, 부품 원소재. 네, 다 공급하고 예. 있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봤고요. 영빈 매니저 휴메딕스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또 휴메딕스 해주시는데 그 전에 삼바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라임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찌하오리까? 지금이 팔 기회일까요? 이제 뭐 삼성물산 삼바, 네. 삼바가 또 쪼개지고 삼바는 어떻게 될까? 또 이 질문도 있어요. 이거 하고 휴메딕스 갈게요. 이게 파시면 안 되죠. 이게 150만 네. 원까지 갈 재료인데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을 제쳐놓고라도 어제 FDA 실사가 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뭔가 또 대규모 수주를 좀 준비하는 걸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뿌리기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150만 원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이 또 재편되고 있고 세계 최대 CDMO 기업으로서 지금 네. 발돋움을 하기 위한 지배구조 재편까지 해주겠다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죠, 당연히. 네. 없는 분들은 많이 안 뜨면 저는 사야 된다라고 봐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야말로 뭐 지금 구간에서도 한 40, 50%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세계 최대 바이오 CDMO의 프리미엄까지 조금 감안을 하면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네. 계속 사세가 길고 있고 해외 투자했던 계획들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 이러냐면 물량이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물량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빅파마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고 오늘 또 번외 얘기지만 유한양행도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으로 원료의약품 API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또 수주를 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료의약품 쪽과 바이오 CDMO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지금 눈에 띄게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삼양식품만 황제주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는 1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또 대표로 질문 하나 던지면 이제 FDA 실사가 왜 왔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이제 미 의약품 관세 때리기 전에 K, CMO, CDMO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해석으로 간다면요. 네. 바이넥스는 어때요? 좋죠. 네, 그러니까 네. 같은 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삼성 어제의 흐름을 딱 보시면은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막 7, 8%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이제 바이넥스고 예. 그리고 장 후반에는 서린바이오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장중에 예. 그냥 거의 상한가까지 예.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파미셀도 CDMO 사업 같이 하니까 같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CMO, CDMO 사업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설비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론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전부 지금 투자를 다 늘리기에 바쁜데 우시바이오는 지금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바이넥스 그다음에 뭐 서린바이오, 네, CMO 쪽. 네, 그다음에 뭐 ST팜도 마찬가지고요. ST팜. 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대장주는 여전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요 정도 그룹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메닉스 가죠. 이제 필러입니다. 필러도 이 주가 보면은 지금 목표가를 도달했거든요. 네. 전 다 됐다 싶은데도 엄청난가 봐요, 아직. 네, 저는 어제도 필러가? 휴메딕스를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예. 이유가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어제 휴메딕스가 무려 10년 만에 5만 원을 뚫었어요. 이거는 사실 회사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변화가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러 매출. 필러. 특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제3지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 쪽도 태국하고 베트남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매출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에 비해서 휴메딕스가 주목을 못 받은 이유는
국내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인 이제 재평가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만한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마 리서치 차트를 제가 이제 네. 일봉으로 보면 이게 감흥이 없으니까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파마 리서치가 불과 2022년도에 주가가 5만 원이었어요. 네. 조금만 더 가서 휴메딕스하고 비교를 해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당 2만 원, 뭐 15,000원 하던 네.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44만 네. 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휴메딕스가 제가 월봉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 무려 10년 만에 이 5만 원 이자를 지금 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회사의 변화가 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급등을 했었던 게 주가가 가격이 그 당시에 이제 50만 원 찍던 때였거든요. 네. 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 그다음에 최근에 APR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요 구간. 요런 차트하고 좀 비슷한 위치가 어저께 휴메딕스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오늘도 휴메딕스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요. 중기 관점으로는 한 6, 7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휴메딕스 봤습니다. 뭐 브라질 남미 쪽은 바디 필러요. 몸에다가도 뭐 이런 엉덩이에도 필러 넣는다고 하는 또 그런 뭐 수출, 매출에 대한 탄력들이 있고요. 자, 준우 매니저 엑스게이트. 네, 그러니까 뭐 엑스게이트 어제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선 양자 보안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ICTK와 엑스게이트 말씀드렸는데 이제 맞아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ICTK의 어떤 훈풍으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TK가 사실상 거기에 특허계의 대장이었어요. 노벨상의 네.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래서 네. 거기에 78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네. 그중에 최종 30개 예. 기업이 참여했고 네. 저는 그중에서 한 곳만 딱 최종 그 승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20여 개, 10개에서 그랬더라고요. 8개 기업 정도가 최종 네. 최종으로 또 이제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ICTK가 지금 이제 특히나 물리적 이제 보안 관련된 또 이제 양자 내성 암호 관련된 기술력으로 지금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네. 그 영향으로 이제 엑스게이트가 같이 좀 따라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한 건 게 뭐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냥 ICTK 어떤 영향으로 같이 좀 상승했던 부분이고요. 뉴욕 증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과는 약간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선 실질적인 양자 컴 관련 종목은 없고 대부분 다 양자 보안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보니까 보안이죠. 결국 이젠 계속해서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양자 보안이 이제 원천적인 그 해킹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통신 3사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엑스게이트와 ICTK 이 두 기업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 하나 더 보고 준우 매니저 우선 빠르게 좀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또 시그널이 나오고 네. 있고 두산도 마찬가지죠. 또 최근에 두산은 전자PC 부분 사업, 또 엔비디아 향 수혜 때문에 실적도 워낙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이슈로 네. 너무 잘 나가고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호재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이제 반영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주회사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단연 이제 돋보이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뭐 두산은 목표가를 45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두산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파미셀. 파미셀 어제 말씀드렸던 건 좀 CDM 이슈도 있었고 CDM 죠. 파미셀은 또 이 또 동박 동박. 적층판 요거 관련된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두산과 파미셀 또 같이 한번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공략을 좀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은 지주회사인데요. 뭐 사업 지주회사죠. PBR이 8배입니다. 0.8배가 우리 숙제인데 네. 8배를 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약간 좀 스모키 기업을 들고 와 봤고요. 좀 시장과 좀 무관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라운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예. 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마이크로 LED 쪽에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제 이제 구글에서 개발자 연례 행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무거웠었는데 지금은 실제 지금 안경과 뿔테 안경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예. 디자인도 굉장히 멋진 안경을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경이 삼성은 원래 참여했던 거 아시고 예전에 퀄컴과 삼성 그리고 또 이제 구글이 3자 동맹으로 XR 기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젝트 무한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참여를 했는데 국내 기업인 안경 젠틀몬스터도 예. 참여를 해서 그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 스마트 안경이 실제 안경과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메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레이벤과 지금 레이벤, 협력을 선글라스.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젠틀몬스터와 협력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안경이 시제품이 공개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 뿔테 안경과 굉장히 멋지게 안경이 생겼다. 근데 그 안경을 착용을 하면은 실제로 지금 휴대폰을 휴대폰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주머니에 꺼내지 않아도 결국 앱을 바로 접근을 해서 내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와 듣는 것들을 바로바로 저장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제미나이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관건은 이젠 그 언어가 다른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건데 예. 만약에 내가 이제 영어권이고 프랑스어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바로 내 그 화면에서 바로 이제 프랑스어가 영어로 번역이 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시연이 됐었고 결국 스마트 안경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이 결국 이제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는 기업이 결국 이제 젠틀몬스터다. 근데 결국 라운텍 같은 경우는 차세대, 특히 이제 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XR 기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엘코스 그리고 마이크로 O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 기술을 확보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세 가지 방식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AR 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또 이제 엘코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삼성과의 어떤 협력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술력으로 레노버를 비롯해서 또 이제 그 아마존 같은 200여 개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그 납품을 했던 그 핵심 부품들을 납품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소형 XR 글래스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국제과제에도 좀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삼성이 또 자체적인 플렉스 매직 또 이제 스마트 안경과 또 이제 AR 기기 관련해서 출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라운텍의 어떤 기술력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미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요. 예전에 메타버스 열풍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정말 충분한데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력이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운텍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탑픽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가 향한 라운텍은요. 우리가 구글 글래스, 뭐 이제 글래스가 있잖아요. 네. 첨단 글래스의 그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회사인데 준호 매니저. 네. 이 스마트 안경에 한번 갔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메타도 그렇고 다시 구글도 재도전하거든요. 이 네. 스마트 안경이 뭔가를 본 건가요? 여기가 된다 이번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뭐 고글 수준이었고요. 무거워가지고. 무게도 굉장히 네. 무거워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 실제 안경과 그 그램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을 뿐더러 결국 디자인적인 측면과 그리고 사실상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결국 이 스마트 안경의 온디바이스 AI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게 쓰니까. 휴대폰과 안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AI의 기술이 가장 이제 적합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빠르게 개화될 수 있는 게 결국 스마트 안경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구글도 예전에 2013년도에 출시를 했다가 한번 접었던 네.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타도 지금 새롭게 지금 뛰어들고. 출시를 했고 또 구글까지 뛰어들고 삼성과 또 이제 LG까지도 지금 네, 이제 국내 하고. 외기업들이 잇따라 스마트 안경 애플도 그 시장에 무거운 거 바꾸겠죠. 또. 맞습니다. 당연히 예.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팔리지가 않으면은 예. 당연히 고객 또 소비자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안경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 이제 모바일 시장을 대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메타도 이 스마트 안경 시장과 구글도 예. 마찬가지로 뛰어들지 뛰어든 않았나 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라운텍 같은 이제 초 마이크로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또 그리고 이제 엘코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서 이제 스마트 안경 관련된 개발에 들어간다고 네. 했을 때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은 또 라운텍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가격적으로, 보면요. 네. 전일 종가였던 장중에는 거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스마트 안경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윗골을 달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윗골을 달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어서요. 전일 종가였던 3,255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3,9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77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는 다각도의 이슈에 삼성물산, 즉 삼바 네.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삼성물산을 향했고요. 자, 우리 준호 매니저는 스마트 안경 네. 다시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라운텍 마이크로 LED 업체 라운텍을 향했습니다.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